말씀드릴 내용은 암요양병원에서 하고 있는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암요양병원이 여기가 저희 병원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타 암요양병원을 이용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보통 통상의 암요양병원에서 하는 치료나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이런 치료적인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이제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산책이라든지 뭐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또 힐링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재활 프로그램은 또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저희 병원에 이제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계시면서 이제 뭐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 수술 후에 상체 움직임이 조금 힘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자궁 난소의 여성 생식기암 환자분들 수술 후에 또 하지 부종이 심하신 분들이 또 이제 보행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또 이제 하지 또 재활 치료가 들어가는 운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항암이나 뭐 방사선 등으로 전체적인 근력이 약화되신 분들은 또 이제 근력 강화 목적의 또 재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활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또 이제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또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 프로그램은 크게는 고주파 치료라는 게 있고 또 면역 치료라는 게 있고 또 통증 관련 치료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뭐 수술하고 바로 오신 분들 같으면은 우리가 뭐 배액관 관리라든지 소독 같은 수술 후 관리도 들어가고요. 또 이제 항암이나 방사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본병원에서 뭐 항암하시는 분들은 뭐 발열이 나거나 근육통이 있거나 뭐 설사나 변비 때문에 본병원에서도 비상약을 챙겨주시기는 하시지만 이제 그 약으로 조절이 안 될 때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이런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또 조절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면역 치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릴 건데요. 고주파 치료는 제가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주파 치료라는 거는 무선 주파수라는 게 있는데 다양한 무선 주파수 중에 13.56MHz라는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서 하는 치료인데요. 이러한 13.56MHz의 주파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부위에 이제 온도를 뭐 38.5도에서 42도까지 올려서 그 부위에 만약에 암 조직이라든지 암세포가 있을 때 그러한 암세포를 사멸하는 치료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병원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암요양병원을 이용하실 때도 사실 요새 고주파 장비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뭐 다른 병원을 이용하실 때도 고주파 장비를 선택하실 때 항상 이 장비가 13.56MHz의 주파수를 이용한 장비인지를 꼭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고주파 장비가 연구돼서 개발될 때 사실 이 13.56MHz를 가지고 연구가 된 장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영역대의 우선 주파수가 아니면은 사실은 조금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주파가 이제 13.56MHz의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부위에 온도를 높이는 건데 이제 정상세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42도까지 온도를 올려도 사실 정상세포는 스스로 열이 올라가면은 그 열을 방출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상세포 같은 경우에는 열을 올려도 열을 방출해서 다시 열을 내리는 자동 기능이 있는데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를 높이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결국은 그 암세포가 사멸한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주파 같은 경우 우리가 고주파를 쏘이는 부분에 다행히 암세포가 없다 하더라도 정상세포 같은 경우는 고주파를 씌워도 아무 해가 안 되는 그런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고주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주파 치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고주파 치료 자체의 암 사멸 효과도 있지만 또 고주파 치료가 보통은 항암이나 방사선 하시는 분들한테 더 권유하는 이유가
항암이나 방사선의 치료 효과를 더 상승시키는 약간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항암하실 때 뭐 빨간 항암제라고 해서 독소루리신이라는 항암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러한 독소루리신이라든지 뭐 특히나 젠시타딘이라든지 또 이제 뭐 난소암 환자분들 많이 쓰시는 뭐 시스플란틴, 카보플란틴 이런 항암제들은 특히나 고주파 치료랑 같이 병행했을 때 치료 효과가 2배 이상 올라간다는 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항암하실 때 저희가 고주파 치료를 같이 권해드리는 이유가 고주파 치료 자체의 효과 때문도 있지만 항암의 효과를 더 부가시키고, 또 고주파 치료의 또 이제 부수적인 치료 효과 중에 약간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 완화 효과도 있고, 밤에 또 수면의 질도 조금 높여준다, 또 이렇게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치료는 사실 모든 암 환자분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데, 단 혈액암 환자분들은 이 고주파 치료가 아직 적용 대상이 안 되고요. 만약에 이제 고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혹시 이제 수술하고 바로 오신 분 같은 경우도 고주파를 받아야 하는 부위에 어떤 금속 물질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는 또 이제 치료의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면역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제 면역 치료는 우리가 이제 투약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피하 주사로 맞는 치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혈관 주사로 맞는 게 있고, 또 이제 경구로 하는 방법, 이제 투약 방법에 따라서는 그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고, 첫 번째로 제가 피하로 맞는 면역 주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피하로 맞는 주사는 아마 여기 계신 환자분들이 다 한 번쯤은 또 맞아 보셨을 건데, 사이모신 알파1이라고 하는 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거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그 미술토 요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요 이뮤코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모신 알파1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몸에 흉선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사이모신 알파1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모신 알파1이 면역에 관계된 물질인데, 이게 이제 성인이 돼가면서 흉선이 약간 퇴화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사이모신 알파1도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인체 성분하고 또 거의 유사한 사이모신 알파1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자작신 사이케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모신 알파1은 T세포, NK세포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 몸의 면역을 조절하는 그러한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이제 항종양 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암세포를 찾아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또 이제 사이모신 알파1이 키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미술토 요법이 있는데, 미술토 요법은 이런 암노바, 이스카도라는 주사 약제인데, 이제 얘네들은 사이모신 알파1과 또 틀리게 이 성분 안에 비스코톡신이라 렉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렉틴은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또 비스코톡신은 이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데 또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미술토 요법에 사이모신 알파1하고 틀린 부분이 하나가 이제 우리 몸에 베타 엔도르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나오면은 약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통증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이 이뮤코텔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뮤코텔은 사실 이 사이모신 알파1이나 미술토 요법도 고주파처럼 고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개발된 약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암 환자분들이 사실은 암요양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의 스펙트럼이 조금은 제한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뮤코텔이라는 게 이제 혈액암 환자한테도 받으실 수 있는 이러한 면역 활성도를 높이는 주사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피하로 맞을 수 있는 면역 주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이번에는 제가 글루타치온하고 셀레나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글루타치온하고 셀레나제는 제가 같이 묶어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몸에서 셀레나제하고 글루타치온이
같이 붙어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셀레나제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물론 글루타치온 단독으로 먹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사실 저는 셀레나제 글루타치온을 드시는 분들은 두 개를 같이 드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이제 글루타치온이나 셀레나제가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라는 거, 그게 일단은 첫 번째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얘네들이 약간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암하시는 분들한테서 항암에 의한 여러 가지 독소 물질들을 더 빨리 해독시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암제 중에 아마 탁솔 계열 또 항암제를 받으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탁솔로 인한 신경세포막 손상을 조금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뭐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 항호르몬제 드시는 분들, 타목시펜 같은 거, 이런 타목시펜 드시면서 생길 수 있는 이러한 또 부작용 같은 거를 조금 더 완화해준다. 네, 글루타치온 역할은 그렇고, 그다음에 셀레나제도 아까 글루타치온하고 셀레나제가 둘이 같이 붙어서 강력한 항산화제고 또 이제 독소를 배출시키는 해독작용을 하고, 그거 두 개는 공통되는데, 이 셀레나제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항암이나 방사선 하실 때 암세포만 사실은 선택적으로 죽으면 좋겠지만 정상세포도 같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세포를 조금 더 보호해주는 역할, 그런 것도 있고, 또 셀레나제 자체가 우리 몸의 항염증 반응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항암 후에 어떤 뭐 구내염, 점막염 이런 염증 같은 걸로 조금 가라앉히고, 또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부종을 조금 약화시키고, 이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 드릴 게 이제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인데, 이제 고용량 비타민 C라는 거는 우리 몸에 이제 비타민 C를 보통 이제 하루에 뭐 한 30g 이상, 이게 이제 30g 하시면 사실 이렇게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때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파는 알약을 보면은 우리가 고용량이라고 해서 요새 선전하고 많이 나오는 게 1000mg이에요. 1000mg. 근데 1000mg이 1g이거든요. 근데 30g이다 하면은 막 100배, 200배 이런 용량으로 주사를 맞는 게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인데, 이렇게 우리 몸에 고용량 비타민 C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고용량 비타민 C가 만약에 항암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암의 부작용을 줄여드리고, 또 고용량 비타민 C 자체가 어떤 이제 좀 보조적인 항암 효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을 또 이제 선택하시는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용량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항암 효과를 내냐면은, 고용량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산화 비타민이라는 걸로 이렇게 분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옆에 부산물로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물질로 나눠지게 되는데, 과산화수소가 나쁜 물질이거든요. 근데 우리 정상세포는 이 과산화수소를 그냥 물하고 산소로 다 분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괜찮은데 암세포들은 얘네들이 붙으면은 분해를 못해요.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암세포에 붙어가지고 암세포들을 사멸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용으로 이제 암세포를 사멸하는 효과가 있고, 또 고용량 비타민 C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콜라겐 합성이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콜라겐들은 세포하고 세포의 결합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갖고 있고, 또 이제 면역세포 중에 NK세포를 또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이 뭐 한 번 한다고 항암 효과가 딱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고용량 비타민 C 요법도 적어도 일주일에 2-3번씩 항암 치료를 하는 기간에 걸쳐서 좀 오랫동안 하셔야지 이것도 우리가 기대를 하는 항암 효과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을 또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어스주라는 거는 간단히 얘기 드리면 이제 요거는 그냥 우리가 뭐 수술하고 오시거나 항암 방사하시고 나서 조금 내가 체력적으로 많이 좀 기력이 떨어졌다 했을 때 약간 좀 일회성으로 맞을 수 있는 면역 수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용량 비타민 C는 사실 일회성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좀 효과를 보시려면은 정기적으로 조금 오랜 기간 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이러한 마이어스주라든지 또 멀티파이브라고 하는 저희 병원에 있는 그런 면역 수액들은 약간 일회성으로 맞는 주사로, 여기에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B군, B 뭐 5번, 6번, 12번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10g 정도. 근데 우리가 보통 통상 고용량 비타민 C다 하면은 30g부터 시작을 해서 막 70, 80, 100g 이렇게 사용하는 게 고용량 비타민 C였거든요. 저희가 마이어스주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거를 이거는 이제 이뮨셀 치료예요. 이뮨셀 치료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항암 면역 세포 치료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뭐 그냥 바로 준비돼서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뮨셀 치료는 현재 녹십자라는 기관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세포를 배양해 가지고 환자한테 적용하는 이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얘기한 면역 치료에 비해서는 사실 요거는 조금 더 단계가 복잡하고 금액적으로도 조금 더 높은 그런 치료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이뮨셀 치료는 이제 어떤 치료냐면은, 사실 우리 몸에 암세포들이 하루에 뭐 한 수천 개씩 생긴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암세포들이 생길 때 우리 몸이 가만히 있지를 않거든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면역 시스템이 이제 활성화돼서 이러한 암세포들을 다 사멸시키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노화가 되거나 뭐 질병이 있거나 하실 경우에는 이러한 면역 시스템이 아무래도 활성화되시는 게 조금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이제 암세포들이 커져서 암으로 분화된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암세포로 전환된 세포들은 다행히도 얘네들이 표시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암세포에 이름표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얘는 암세포구나, 그 이름표를 찾아서 암세포를 발견해서 얘를 사멸시키거든요. 그래서 암세포를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찾는 세포들이 또 따로 있고, 수지상 세포라고 하는 걔도 넓은 범위에서는 면역세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암세포를 찾았다 하면은 T세포나 NK세포가 출동을 해서 얘네들을 사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암 환자분들이나 또 이제 뭐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면역세포들, 특히 이제 발견을 했는데 얘를 죽여야 되는데 얘를 사멸할 힘이 없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암세포를 사멸하는 주된 세포가 T세포랑 NK세포인데, 이러한 T세포, NK세포가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항암, 방사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낮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T세포,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게 이제 제가 앞에서부터 설명한 이러한 면역 치료고, 이 이뮨셀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T세포를 좀 더 강하게 활성화시키는 건데, 우리 몸에 T세포를 추출해가지고 걔를 배양을 해요. 그래서 T세포를 배양해서, 사실 T세포 안에도 그냥 한 가지 T세포가 있는 게 아니라 암세포를 실질적으로 죽이는 T세포도 있고, 또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애들도 있고, 또 암세포를 찾는 T세포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T세포들의 수도 증가시키고 또 걔네들의 활성도도 더 높여주는 게 이제 이뮨셀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면역세포들 중에 T세포를 초점으로 해서 T세포를 활성화시키고 T세포의 수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T세포 안에 특히나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뭐 액티베이티드 뭐 T셀이라든지 또 뭐 이런
사이토카인 인듀스드 킬러셀 이런 거는 NK셀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T세포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뮤셀 치료의 장점이 이러한 두 가지가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일단 우리 몸의 NK세포 역할뿐만 아니라 NK세포보다 더 넓은 범위의 이제 암세포를 사멸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면역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